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운수학 목동관에서 목동고 1 반을 맡고 있는 이철균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건 이번에 방금 끝났죠. 목동고 1학년 아이들 첫 시험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설명 영상을 찍으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아마 시험지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다 저렇게 푸는 거다 라는 얘기는 학원 선생님들한테 충분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험지가 어떤 형식으로 나왔는지, 기말고사 대비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저의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돼서 막 풀이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문제가 어떤 유형이 있었고 그런 유형들에 대해서 어떤 건 프린트에서 나왔는지를 비교해드리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면, 자, 이제 저희가 목동고 시험지를 제가 봤을 땐 이번 시험지는 아마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목동고 시험은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이 꽤 있을 거기 때문에 역시나 시간 싸움이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냐 없는 친구들이냐에 따라서 이제 고득점, 고배점 문제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차이가 났을 거고요. 그런 게 예시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이제 목동고 시험지를 보시면 한 3번 문제 정도 보면 이제 막 그 2차 방정식이 어렵게 나와 있죠. 막 전개 다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문제도 그래요. 시간 단축을 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2차 방정식은 근이 나오면 무조건 인수분해를 하고 시작할 거예요 라는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만 시작을 해준다면 사실은 전개 안 해도 되고, 전개를 주르륵 했던 친구들은 시간을 조금 잡아먹었을 문제들인데,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인수분해만 딱 해놓으면 바로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어서 그런 문제들에서 시간을 줄이는 게 관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문제가 또 어떤 게 있었냐면 9번 문제도 비슷해요. 9번 문제도 보면 원 그려져 있고 이거 굉장히 시중 문제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근데 시중 문제 답지를 보거나 그랬을 때에는 분명히 막 피타고라스 쓰고 식이 엄청 길었을 겁니다. 이제 그랬던 문제인데, 요 9번 문제도 그래요. 이번에 문제를 풀 때 저랑 문제를 풀었던 친구들도 그랬죠. 요 문제 제가 한 줄 만에 끝내준 문제예요. 도형의 성질, 원의 성질을 이용하면 한 줄 만에 해결도 가능한 그런 풀이라 이 친구들이 얼마나 시험을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이 계산을 빠르게 요령 있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시험지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첫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 막 시간이 오래 걸려. 고등학교 올라와서 첫 시험인데 막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몇 문제 못 풀었는데 남은 건 많은데 시간은 없어.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할 수 있었던 시험지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당황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작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죠. 작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보면 제가 그 분석 영상 올려놓은 것도 있는데 두 문제 빼고 다 프린트해서 나왔어요, 작년에는. 근데 이번에는 완전 프린트랑 비슷하게 나온 문제가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아요.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이 바로 뒷페이지에서 제가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이번에 시험지에서 그 시험지 나왔던 문항 중에 프린트랑 그냥 숫자만 바꿔서 똑같이 나왔던 애들을 제가 모아봤어요. 그래서 4번 문제, 객관식부터 시작하면 4번 문제가 다항식 프린트 31번 그냥 숫자만 바뀌어 나오고, 5번 문제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프린트 16번에서 그대로 나오고, 9번도 26번,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9번 문제가 프린트에 있는 26번 그 동그라미 그려져 있고 안에 삼각형, 정삼각형 들어가 있는 부분, 그거를 약간 업그레이드한 것 뿐이에요. 이건 분명히 100% 도형의 성질로 풀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인 거죠.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도형의 성질들로 해서 식을 짧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인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그것도 프린트에서 변형이 돼서 나왔다는 거. 그리고 10번도 객관식 10번도 11번도 전부 다 다항식 프린트 47번 8번에서 나왔고요. 단답형 유형도 그래요. 단답형 1, 2, 3, 4번 단답형 4문제 중에서 3, 4번은 이제 다항식 52번 프린트랑 여러가지 방정식 18번 프린트가 문제가 똑같아요. 그 문제에서 그대로 갖다 놓은 거고요. 숫자만 살짝 바꿨어요. 그리고 단답형 4번 문제 같은 경우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4번 문제 프린트에서 그대로 갖다 넣어놔서 프린트에서 유형을 찾으려고 하면 비슷한 유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많아요. 분명히 충분히 많은데 완전히 프린트를 빼다 박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은 제가 이 정도로 간추려 봤어요. 그럼 이제 저번 시험에 비해서는 굉장히 줄어든 게 맞는 얘기죠. 프린트에서 다 내던 추세에서 두 문제 빼고 다 그냥 빼다 박은 문제들을 냈던 그런 프린트에서
이번에는 이제 저렇게 7문제만 프린트해서 나왔던 거죠. 17문제 중에서. 그 17문제 중에서 7문제만 프린트해서 나와서 굉장히 당황을 했을 텐데, 사실 7문제도 많은 편이기는 해요. 생각을 해보면 1번, 2번은 그냥 인수분해 하세요라는 문제였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다들 맞췄을 건데 3번 같은 경우도 사실 틀리진 않아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도 이제 방정식을 제대로 이해한 친구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제대로 이해한 친구들은, 뭐 저랑 같이 공부했을 때도 인수분해 시켜서 주르륵 제가 보여줬던 풀이들을 기억한 친구들은 3번까지도 무난하게 해결이 가능했을 거고요. 그 뒤로도 뭐 4번, 5번, 6번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많이 봤을 문제들이라 사실 어렵다고 느껴야 할 건 프린트에서 안 나왔던 친구들 중에서도 몇 문제 안 되는 거죠. 이제 근데 그런 친구들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그리고 또 초반에는 목동고는 분명히 프린트만 보면 된다고 들었는데 프린트에서 요거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조금 당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프린트 외적인 유형들은 또 어디서 볼 수 있었는지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했던 프린트에서 뽑아왔는데요. 자, 5번 문제 보면 아까 이거 프린트에 그대로 있었다 그랬죠. 요거 프린트에 그대로 있던 문제인데, 이건 제가 아이들 프린트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제 프린트에서 줬던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가 어떻게 된 거냐면 요게 학교 프린트에 그대로 나왔어요. 문제가 이 그냥 저 최대값이 80이다까지 그냥 다 똑같이 나와서, 학교 프린트를 보면 제가 줬던 프린트 안에 다 있었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프린트 자체가 수능 기출, 뭐 모의고사 기출 이런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목동고를 위해서 만든 프린트라서 그런 데서만 뽑아온 거다 보니까 학교 프린트의 거의 한 80%는 제가 다 줬던 프린트 직전에, 프린트가 나오기도 전에 제가 줬던 저의 교재에서도 볼 수 있었던 문제들이라 익숙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그 다음 문제는 6번 문제. 이건 학교 프린트 외의 유형이죠. 학교 프린트에는 없었던 건데, 자, 요것도 제가 학생들한테 밥 먹듯이 하는 얘기죠. 그래프의 교점을 뭐라고 읽을 거니? 라고 밥 먹듯이 하는 얘기죠. 그냥 글씨만 잘 읽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학도 영어랑 똑같이 해석만 잘하면 되는 거다라고 해서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아마 대답을 할 거예요. 방정식의, 아니, 그래프의 교점은 뭐라고 읽죠? 그죠? 방정식의 근이에요 라고 읽어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방정식의 근입니다 라고 읽는 게 저희 아이들한테 머릿속에 그냥 넣어놨던 얘기죠. 그냥 그거 이용해서 근각에서 연기하면 바로 나오는 답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 그게 또 제가 줬던 프린트에서 숫자만 바뀌어서 나왔죠. 이제 그런 이제 시험지에서 있던 것도 저랑 프린트를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은 아마 익숙하게 봤을 문제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었던 문제들이라 사실 여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단답형이에요. 단답형은 아까 3, 4번은 학교 프린트에서 나왔죠. 1, 2번은 다 제가 줬던 프린트에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이 줬던 프린트들, 다른 문제들도 사실은 유형을 저랑 같이 했던 프린트에 다 있는데 제 프린트에서 완전 빼다 박은 느낌의 문제들만 가져와야 아마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서 그런 문제들만 가져오다 보니까 단답형이랑 객관식에서 한 4문제 정도 제가 갖고 온 건데, 그 단답형은 아예 그냥 풀이법도 똑같아요. 왼쪽에 있는 게 지금 목동고 시험지로 시험에 나왔던 문제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프린트해서 봤던 건데 똑같이 그냥 숫자만 몇 개 바뀌어서 둘이 더하고 빼고 해서 그냥 fx, gx를 바로 찾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거 그냥 바로 더하고 빼면 fx 알아서 찾아지네 라는 걸 판단을 했으면 서술형 문제를 답을 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를 또 보면 단답형 2번은, 이거는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는 문제죠.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문제들이고 제 교재에서도 너무 비슷한 유형이 많아서 그 중에 뭘 갖고 올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하나 넣어봤는데, 이거는 어느 시중 교재를 봤어도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었던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시중 교재를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저희 시험지랑 제 프린트나 학교 프린트에서 유사유형에서 어디서 볼 수 있었을 문제인지를 제가 비교해 드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걸 토대로 제가 기말고사 준비를 어떻게 할 건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기말고사 준비가 중요하니까 이미 지난 중간고사 시험은 지났구나 해서 잊고 기말고사 준비해야죠. 기말고사 준비는 저는 이렇게 할 계획이에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기말고사를 준비를 할 때는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린트에서 그래도 많은 유형을 차지했죠. 많은 비율을 차지하긴 했어요. 전년도에 비해 프린트 유형이 많이 줄었을 뿐이지
많이 차지할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는 당연히 나오는 족족 풀어볼 거고요. 저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기말고사 준비를 하면 프린트가 나오는 대로 바로 시작해서 일주일에 1회씩은 꼭 해결을 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프린트 외의 유형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런 유형들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저는 자히스토리라는 교재를 목동고 1학년 반에서만 써요. 저는 웬만하면 고쟁이 교재를 많이 쓰는 편인데 자히스토리라는 교재를 쓴 이유가 목동고 프린트가 수능 기출 쪽, 모의고사 기출 쪽이라고 항상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히스토리에서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봤어요. 프린트 문제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러다 보니까 뭐 자히스토리나 이런 자히스토리에서 가장 비슷한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제가 교재를 자히스토리를 선정을 해서 프린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히스토리랑 제 자체 교재를 보면서 프린트가 나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게 이거 학원에서 봤던 문제인데 라고 할 수 있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익숙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자체 교재와 자히스토리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프린트가 하나씩 나오겠죠. 이제 프린트가 하나씩 나오면 이제 주 1회 이상은 무조건 제가 풀이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저걸 풀고 저한테 질문하는 시간이 이제 정규 수업 시간이 아니라 맨 밑에 보시면 정규 수업 외에 클리닉 시간을 활용을 해서 제가 이제 그 프린트를 반복시킬 예정이고요. 정규 수업에는 또 할 게 너무 많아요. 자히스토리라는 책이 빨리 끝낼 수 있는 책도 아니고 또 뒷단원이 도형의 방정식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이죠. 그래서 제가 설명해야 할 것도 많고, 또 도형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책에 나와 있는 것만 알고 풀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도형의 성질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방법들을 제 자체 교재로 같이 진도를 나가려면 프린트까지는 정규 수업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프린트는 이제 각자 클리닉 시간을 맞춰서 저랑 일주일에 1회 이상은 꼭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렇게 되고 나면 프린트 유형도 계속 풀다 보면 이제 자체 교재 끝나고 하는 시간이 오겠죠. 이제 그러면 그 자체 교재에 있는 심화 문제들이랑 교재 자히스토리에 있는 교재들 중에 틀린 거 또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정규 수업 시간에도 프린트를 무한 반복하는 시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 프린트를 이제 계속 풀릴 거예요. 시험 일주일 전 두세 번? 두 번, 세 번의 수업은 프린트를 계속 돌리면서 첫 번째 목표죠. 프린트에 나왔던 문제는 빼다 박은 문제는 절대로 틀리지 말자가 첫 번째 목표고요. 그러면서 심화 유형을 복습을 계속 시킬 거예요. 이때는 새로운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시험 일주일 전에는 저는 그래요. 새로운 걸 해서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라 몰랐던 거 확실히 알고 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화 유형도 그동안 몰랐던 문제들 무한 반복할 거예요. 내가 이 유형을 알 때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린트에서도 제 자체 교재에서도 비슷한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수학 문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유형들을 조금 많이 복습을 시켜서 이번에는 기말고사 준비를 하면서도 프린트가 나오면 일단 1단계 프린트가 익숙하도록 수업을 진행을 하다가 시험 전이 다가오면 이제 내가 확실히 몰랐던 걸 확실히 알고 가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신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목동고 기말고사를 준비시킬 과정이고요. 아마 저의 수업을 들어오시면 제가 또 도형의 방정식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잘해서 도형의 방정식은 또 신기한 풀이들도 많이 보여줄 거예요. 도형 쪽을 굉장히 좋아하는 선생님이라. 이제 수업에서 만나게 되면 제가 뭐 시간을 단축하는 요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줄 거고, 시간 단축에 관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굉장히 시간 단축이, 시간 싸움이 중요한 시험지이기 때문에 목동고 시험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만나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목동고 이철균 선생님이었습니다.